안녕하십니까. 비밀스러운 비밀 뉴스의 비밀 앵커 조비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사하면서 권리금 때문에 속병을 앓고 있다는 삐답답지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당연하게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삐 보증씨.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네, 드디어 마지막 소식입니다. 멈추지 않는 임대료 인상으로 한숨이 멈추지 않는다는 삐인대 소식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네, 이상으로 가게 계약에 얽힌 한숨 섞인 소식들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듣기만 해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분들 계시죠? 자,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금, 보장받지 못하는 보증금, 제멋대로 인상하는 임대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상인분들 참 많으신데요. 내 가게 안전하게 계약해서 마음 놓고 장사하는 비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장사에 관한 법률 지식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딱딱한 법률 용어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변호사 조상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네, 전통시장 장사와 법,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장사를 하려면 또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나요? 당연하죠. 만약에 법을 모른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장사했던 거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법이라고 하면 또 좀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저도 좀 평소보다 긴장이 됩니다. 딱딱하죠. 하지만 전통상인들의 법률 지킴이 조상규 변호사가 있습니다.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사와 법률 첫 시간입니다. 어떤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제일 중요한 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돈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권리금, 보증금, 월세입니다. 제일 골치가 아프고 제일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여러분의 법률 지킴이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돈이 뭡니까? 장사하는데 권리금, 보증금, 그리고 월세.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왔네요. 4년째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만기 계약까지 3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집주인이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주인이 자기가 장사를 하겠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 시설도 투자했고 들어올 때 권리금도 냈는데 제 권리금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권리금이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권리금 조항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권리금 보호 조항이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갈 때 이게 당사자들 사이, 소위 말해서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그들 사이에 계약이 돼가지고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집주인, 소위 말해서 임대인이 그걸 방해할 수 없다라는 정도 수준까지의 보호인 것이지 이게 더 이상의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안에서 다른 사안은 모르겠는데 이 사안이 좀 안타까운 게 매수인 본인이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인 본인한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인은 건물 매수인, 소위 말해서 새로운 임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구권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권리금을 임차인들, 새로운 기존 임차인과 또 새로운 임차인이 서로 권리금을 주고 받겠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주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뭐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소위 말해서 집주인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보시면은 전통시장 내에서 이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그러면은 이게 대규모 점포로 들어가서 대규모 점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통시장도 다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당연히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리송하네요. 왜냐하면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건물 간 거리가 50m 이내이고 규모가 상당히 큰 대규모 이런 이제 점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도 대규모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에서 친절하게 이 전통시장이까지 적용이 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법 규정에서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잘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형마트, 뭐 전문점, 백화점, 그다음에 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이런 규모의 어떤 그 복합 쇼핑몰 이런 정도 수준의 정도가 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해야 될 영세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 중에 전통시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권리금이라는 게요, 뭐 종류가 다양한가요? 법에는 권리금이라는 거 하나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권리금은 당연히 다양하죠. 뭐죠? 영업을 잘해서 제가 유명해졌어. 거기서 사람 손님이 많이 와. 뭐죠? 영업 권리금. 또 뭐죠? 제가 시설을 막 보수를 많이 했어. 뭐죠? 시설 권리금. 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좋아. 사거리에 막 코너 자리야. 사람들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요. 뭐죠?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권리금이라고 하고요. 그 권리금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이 상가를 소위 말해서 이제 양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권리금이 있긴 한데 외국에도 권리금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왜죠? 영업이 잘 되는 상가는 누구라도 사고 싶잖아요. 그럼 웃돈 줘야죠. 너무 쉬운 표현이죠. 웃돈 준다. 그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뭐 일본은 근데 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어떻죠? 그러니까 양수인가 양도인가 서로 새로운 임차인과 그 전 임차인 간 이제 권리금이 오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이 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도 당연히 권리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질문이 왔네요. 권리금으로 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권리금으로 눈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권리금으로 눈물 짓지 않으려면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집주인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본인이 먼저 섭외를 해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양수양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번에는 보증금에 관련된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100인데요. 건물주가 부도가 났네? 건물주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 보증금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권리금이 이제 그냥 법으로 보장이 안 됐던 개념이라면 보증금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되는 개념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죠?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변호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리면 되냐면요. 간단해요. 건물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럼 끝. 뭐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체결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고 또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절차가 되는 순간 그 시점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집주인한테 집행이 들어왔다.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늦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최우선 보장이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주는 돈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전액을 보호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빨리 해서 남들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보장해 주는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6,500만 원까지는 누구보다 더 최우선으로 받습니다. 시점이 그러니까 좀 순서가 뒤에어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정도를 최우선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는 만약에 이게 서울이다. 그럼 6,500만 원이니까 보증금 5천만 원 다 되겠죠. 이런 소액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러면 한 5억짜리 보증금은 어때요? 그 큰일 나죠. 보험 못 받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전세권 등기라는 민법상의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월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세, 저는 좀 월세 깎고 싶은데요. 너무 깎고 싶죠. 그리고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월세가 지금 지금 상가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주변 지금 역세권이 지금 지금 부흥을 했는데 그러면 월세를 올려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둘 사이에 좀 의견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법이 일정 수준의 월세를 보장하는 그리고 일정 수준의 월세가 상승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아주 좋겠죠. 이렇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네요. 매월 월세를 20만 원씩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올려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요. 기간이 1년 단위입니다. 1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럼 변호사님 저 5년까지 맞습니다. 갱신을 요구했을 때 갱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요즘 요 주변 역세권 일어났어. 그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빨리 내쫓고 싶잖아요.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이 계속 장사하고 싶다 그러면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5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임차인이 1년만 하고 나가고 싶으면요. 바로 그겁니다. 임차인은 1년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좀 유리한 거죠. 5년이든 1년이든 본인이 적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된다면 더 있고 싶겠죠. 자, 그런데 임대료를 안 높일 수는 없다. 다른 데도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차임을 더 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임차인한테 요구를 했을 때 9% 이상은 절대 못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년, 5년이니까 한 5번 정도 어떻습니까? 9%씩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거 차임 증액 청구권 이대로 하게 되면 그래도 한 9%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좀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는 명시가 돼 있죠. 조세, 공과금, 그다음에 경제 사정 변동에 의해서 월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때 이렇게 월세를 변경할 수가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인들의 또 제일 큰 고민이죠. 집주인하고 제일 싸움 많이 나는 게 뭐죠? 나가라, 못 나가겠다, 이런 거죠. 요즘 뭐 신사역 그런 데도 좀 뭐 가수 건물하고 뭐 집행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게 이런 거죠. 뭐냐면 월세가 밀렸지 않느냐? 나가라. 그리고 너 5년 계약이 다 됐지 않느냐?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안 나가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장사하고 여기 투자한 게 있는데 지금 나가면 우리 투자한 거 다 상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임차인도 본인의 항변을 하겠죠. 그랬을 때 누구를 더 보호해줘야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아직은 뭐 5년이 지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그냥 그만두고 나가라 할 수 있느냐? 요걸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임차인인 상인이 3개월치 임차료를 안 냈을 때, 그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켜버리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3번 연체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도 소송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권리금,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밀스러운 비밀 뉴스의 비밀 앵커 조비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사하면서 권리금 때문에 속병을 앓고 있다는 삐답답시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내에 작은 점포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좀 벌어서 살만한데 계약 만기 3개월을 남기고 건물 주인이 점포를 딴 데 팔아버렸습니다. 새 주인이 계약 끝나는 대로 가게 뺄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권리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권리금 때문에 답답한 삐답답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참 쉽게 가는 게 없어 답답한 세상 속 삐답답시의 소식이었는데요. 결국 제 발로 뛰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꼭 권리금 보호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당연하게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보증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장사 시작하면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를 100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집 주인이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도 차일피일 계속 보증금을 미루는 거예요. 벌써 석 달이나 지났는데 인간적인 점으로 무마하기엔 액수가 작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 이 보증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변호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리면 되냐면요. 간단해요. 건물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럼 끝. 뭐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체결하셔야 되는 거고.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소식입니다. 멈추지 않는 임대료 인상으로 한숨도 멈추지 않는다는 임대 씨의 소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가게는 시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맛집이에요. 근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어디까지 응해야 할지 계속되는 월세 인상 이제 무섭기까지 해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힘든 세상 속 제 월급은 언제 올려주실 겁니까? 네, 임대료까지 오르니 참 힘든 B 임대 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될까요? 만약에 임대인이 차임을 더 달라고 만약에 임차인한테 요구를 했을 때 9% 이상은 절대 못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년, 5년이니까 한 5번 정도 어떻습니까? 9%씩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인데요. 1년에 9%! 정확히 기억하고 무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아는 것의 힘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비밀 뉴스의 비밀 앵커 조비밀이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잘하죠? 네, 엄청 잘하시네요. 다 이해가 됩니까? 네, 어렵지만 쏙쏙 들렸습니다. 예. 네, 저희가 강의 중에 권리금에 대한 고민을 사연으로 만나봤잖아요. 요즘에 과도한 권리금 때문에 쉽게 장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권리금도 비싼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적정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요. 이게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장사 잘 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시설 많이 했으면 옷도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래 가치, 소위 말해서 내가 이 상가를 이때 들어가서 내가 벌 돈을 계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뭔가 법에서 정해놓은 뭔가 틀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협상을 잘해야 되는군요. 또 계약이 끝나도 건물주가 차입을 미루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보증금을 순리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보증금이요.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먼저 우선은 나와야 되겠죠. 나왔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안 주면 그 집을 담보로 우리가 집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압류, 차압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경매에 팔아가지고 우리 보증금을 받게 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상규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임대계약 기간을 최대 몇 년 보호한다?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숫자에 약해가지고. 예. 사실 정확하게 쉬운데? 예. 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보통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평생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10년 또 20년 보호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정답을 예.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5년인가요? 아쉽지만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최장 5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갱신을 할 수 있다. 언제까지? 5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열심히 장사하고 그 업소를 유명하게 만들어놔도 5년이 지나면 집주인한테 쫓겨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좀 말이 많아서 네. 국회에서 좀 입법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임대계약 기간을 최대 5년 보장한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살펴볼까요?
네, 월세 인상은 1년에 최대 몇 %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어렵지 않나요? 제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 강사님께서 강의 중에 월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9%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똑똑하네. 우리 MC님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한번 공개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어우, 정답이네요. 예. 네. 강사님,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건물 주인이 막무가내로 막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9%를 초과를 했다. 그렇게 지급이 됐다.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그만큼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줬으면 9% 초과 부분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우,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이 시간 가계 계약에 얽힌 다양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점포 계약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상인들에게 딱 두 가지는 꼭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점포에 들어가야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반드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철저히 상가를 받는 순간, 양도 받는 순간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장사의 비밀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이 고용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근데 상가에서 정말 상인들이 뭔가 이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종업원들과의 어떤 그런 고용 관계를 잘 해소해야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조상규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법률은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장사의 비밀!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종업원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